그때 그를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지만 그에 대해 기초 지식은 알고 있었다. 홍아가 결혼을 앞두고 요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PC통신 요리동호회에 가입하고 나를 끌어들였다. 홍아와 난 PC통신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우리는 채팅을 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정보만 듣고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때 홍아의 대화명은 우체통이었고 나의 대화명은 제인이었다. 온라인상의 대화명과 오프라인의 실제 인물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홍아는 소식통이었다. 모든 여의도 소식은 홍아를 통해 들었다. 어느 탤런트의 연애 얘기부터 어느 작가나 PD의 애정전선까지 세세히 전해주었다. 그러고 보면 유달리 연애 소식이 많았다. 내가 좀 둔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홍아는 그 당시 애정을 갈구했던 것 같다. 근데 참 이상하다. 그때 홍아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나는 없었다. 없는 쪽이 더 갈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원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사랑에 목마른 법이긴 하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인가 보다. 해도 끝없이 갈증나는 것. 해도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상대편에서 해도만큼의 사랑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양을 재는 계량기는 없다. 언제나 내가 많이 주거나 내가 많이 받는 것 같다. 양쪽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 그것 때문에 우린 그토록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한다. 포기하면서 말한다. 사랑은 없다. 나의 대화명 제인은 뉴질랜드의 여성 영화감독 제인 캠피온에서 따온 것이다. 난 그녀를 좋아해서 그녀의 작품을 모두 꿰고 있다. 피아노, 내 책상 위의 천사, 니콜 키드먼 주연의 여인의 초상까지 다 좋아한다. 그리고 이정향 감독을 좋아한다. 이정향 감독은 미술관 옆 동물원이란 영화로 입봉한 여성 감독이다.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춘희가 철수와 밥을 먹다가 1.5리터짜리 생수통을 입에 대고 물을 마시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영화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건 춘희가 처음이다. 그 전까지 영화에서 만났던 여자들은 너무 내숭과여서 나 같은 여자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내가 유달리 여자 감독을 좋아하는 건 내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을 제대로 그려줄 것 같아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감독들이 그리는 여성상에 대해 반감이 많았다. 남자들은 여자를 모른다. 그래서 이해란 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정현 감독은 그 후 아주 심심할 수도 있는 집으로란 영화로 대박을 터뜨렸다. 우체통과 제이는 새벽 2시에 동호회 방에서 채팅을 했다. 교육원에 낼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온 인물이 착한 스프였다. 우체통과 착한 스프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우체통과 착한 스프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반가. 오랜만이야. 왜 아직 안 자니? 오늘 회식 있었잖아. 낄낄. 회식하면 음식점 어디가? 그냥 내가 만들어 먹였어.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내가 한마디 했다. 너 혀 짧지? 처음부터 반말을 했다. 너 누구야? 내 친구 제인. 니들 서로 모르지? 인사해. 제인. 얜 요리사야. 얜 나처럼 방송작가 지망생. 너도 글 써?
난 글 쓰는 애들이 제일 부럽더라. 얘는 도대체 한마디도 철자법에 맞게 쓰는 법이 없다. 난 채팅을 하다가도 저렇게 혀 짧은 소리 내는 애들은 영 취미가 없다. 되게 무식해 보인다. 무식은 전염성이 강하다. 벌써 나도 지금 되게를 디게라고 쓰지 않았는가. 착한 스프에 대한 제인의 첫 생각은 받침도 모르는 남자였다. 그 당시를 회상하려니 자꾸 얘기가 길어진다. 이미 5년이 지난 남녀가 마주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없다. 네가 그렇게 신호를 줘도 알아채지 못해서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다. 그가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냈을까?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와 영상이 머릿속으로 휙휙 지나갔다.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신호. 올림픽 공원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약점이었어? 내가 보기엔 장점 같은데. 그렇잖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는 건 열정이란 말하고 일맥상통하잖아.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으면 분석도 없다. 두 번째 신호. 족발집에서 그는 나에게 편치 않게 대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홍아에게만 얘기했으며 나에겐 얘기하지 않은 것. 그에겐 편치 않은 것이 여자다. 세 번째 신호. 난 네 이름 아는데 홍아한테 들었어. 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내 친구에게 물었다. 내가 착한 스프에 대해 안 것은 내가 홍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홍아가 나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홍아도 착한 스프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네 번째 신호. 밥 먹었니? 그 여자애에게도 물었다. 착한 스프에 밥 먹었니? 는 넌 참 여자구나 라는 뜻. 다섯 번째 신호. 나를 집으로 들인 일. 우린 누구도 자신의 공간에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다. 여섯 번째 신호. 밥 해준 것.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한테나 밥을 해주나? 일곱 번째 신호. 한 번도 같은 반찬을 내놓지 않은 것. 반찬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인다. 신경을 쓴다는 건 마음을 쓴다는 것. 그러고 보면 그는 정말 많은 신호를 나에게 보냈다. 이전까지 아무런 의미 없던 사건들이 하나의 계기로 줄이 이어졌다. 그를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들. 나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일. 아주 세세한 몸짓과 언어가 내게 손짓했다. 그러면서 그가 운명처럼 다가왔다. 난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난 당연히 그가 여자로서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예상 근거는 첫 번째, 홍아다. 홍아와 나를 함께 보고, 아니, 홍아를 먼저 보고 나에게 여자로 호감을 가졌던 남자는 없다. 어떤 남자든 홍아를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내가 사귀었던 두 번째 남자가 편한 여자는 결혼 상대라고 말했다. 나는 그 남자가 나에게 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었고 착한 스프의 말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착한 스프에게 편한 여자는 그냥 친구였다. 나는 일반론에 충실했다. 착한 스프에겐 충실하지 않았다. 그를 누구나의 한 사람으로 넣어버리고 내 멋대로 그의 생각을 가늠했다.
만약에 말야, 그날 있잖아. 무슨 그날? 어, 그날 있잖아. 너희 집에서 밥 먹을 때 네 애인한테 전화 온 날. 그날이 왜? 그날 만약에 내가 너한테 나도 널 좋아한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 나랑 만났을까? 사실 그 여자보다 내가 널 먼저 알았잖아. 아마 안 그랬을 거야. 착한 스프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말투가 단호했다. 그날 그의 명쾌함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난 사랑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 운명엔 타이밍이 중요해. 너에게 고백하려고 한 날, 그 여자한테 고백받았어. 괜찮겠다 싶었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더라고. 내가 이미 그 여자랑 사귀기로 한 상태에서 네가 그런 말을 했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내 운명이라면 내가 그 여자랑 사귀기 전에 뭔가 스파크가 튀었어야지. 착한 스프와 나의 운명은 이렇듯 서로 엇나갔다. 너 그거 알아? 우리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뗀 건 정선이었다. 현수야, 잘 생각해보고 말해. 그래도 말하고 싶다면 말해. 현수라고 했다. 정선은 내 이름을 불렀다. 사랑해. 사랑하고 있어. 그는 난감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 그는 알고 있어 라고 한 후에 미안하다 라고 했다. 그동안 그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있다는 건 의외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화가 나. 내가 널 사랑하면 넌 나한테 미안한 거니? 화내지 마, 현수야. 그는 내가 정말 화가 났다고 생각하나 보다.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슬퍼지고 있었다. 나 지금 무지 창피해. 그리고 나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지? 봐서는 안 되는 거지? 나도 너 좋아해. 좋아해와 사랑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안다. 좋아해와 사랑해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다. 그 강을 건너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물에 빠지고 만다. 정선은 내게 친구로는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난 더 이상 네 친구 못해. 그날 밤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봤는지 알지 못한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난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정선을 사랑하면서부터 눈물을 배웠다. 이젠 목이 아리면서 솟는 눈물도 알고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도 안다. 그에게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면 난 모든 게 정리되고 끝장이 날 줄 알았다. 그에게 말하고 나면 난 혼란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꾸 말을 왜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다. 다시 잘 생각해보고 말했어야 했다.
말을 해서 그와 나의 관계가 달라질 건 없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말을 했나?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데 나는 그를 다시 볼 수 없다. 나에게는 고통뿐인 고백이었다. 그때는 그걸 몰랐다. 그를 볼 수 없는 것이 이토록 내게 괴로움이라는 걸. 사랑을 분석하면 나가 남는다. 지금 그 나가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가 조절되지 않는다. 나의 분석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분석에 사용한 정보가 공정하지 않았다. 분석에서 소외되었던 감성이 이성에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아니,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나는 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현수야, 너 사랑이 정말 뭔지 알고 있니? 사랑을 분석해서 내놓기에는 내 능력이 모자란다. 나는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 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나는 단지 2명의 남자와 사귀어 봤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은 그저 오면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그녀가 떠난 뒤 샹젤리제 거리의 불빛을 보며 자유로움을 느꼈다. 정선을 만나면서 한 귀퉁이로 밀어놓았던 나의 자아가 꿈틀거렸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 심어놓은 환상을 먹고 자란다. 내가 사랑했던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가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는 내가 느꼈던 그가 아니다. 그저 내가 물 주고 햇빛에 내놓고 키운 꽃 같은 존재다. 꽃은 원래 그대로인데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애착한 건 나다. 꽃이 내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순전히 내 뜻이었다. 더구나 정선은 처음에 나를 비켜간 남자였다. 내가 무리하게 그를 가지려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따른 것이다. 우린 애초에 만날 사이가 아니었다. 사랑할 사이였다면 그렇게 어렵게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온 관계다. 그를 탓할 수 없다. 하지만 홍아는 다르다. 홍아는 용서할 수 없다. 홍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내가 홍아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무슨 잘못을 했나. 정선도 용서할 수 없다. 당신들 2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카페에서 에비앙을 하나 샀다. 에비앙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걸었다. 그러다 스치는 바람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미워하면 뭐하나. 미워하면 뭐하나. 당신들을. 우리 애는 하나밖에 몰라. 현수의 엄마는 병상에서 정선을 불러 현수를 내보내고 얘기를 시작했다. 정선은 처음에 자신에게 존댓말로 시작한 현수의 엄마에게 말씀 놓으시라고 했다. 그러자 현수의 엄마는 곧바로 말을 놓았다.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정선은 처음에는 현수의 엄마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와닿지 않았다. 안심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현수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현수는 몇 날 며칠을 울었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강아지는 쳐다보지도 않아. 다신 강아지한테 정 안 주더라고. 겁나 사랑도 그렇게 할까 봐.
현수의 엄마는 정선의 손을 잡았다. 사랑한다고 말한 남자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정선은 자신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다. 현수의 엄마는 정선이 현수에게 뭔가 미안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가슴이 덜컹했다. 딸이 처음으로 마음을 준 남자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수의 엄마는 위험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모든 엄마들은 딸의 남자가 딸에게 최선보다는 최고를 주길 원한다. 정선의 엄마는 위험한 남자는 내 딸과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정선이 떠나면 현수가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선이 문제가 아니라 현수가 문제다. 저도 현수 사랑합니다. 현수의 엄마는 이 말에 희망을 걸었다. 사랑하면 위험하더라도 즐기면서 갈 수 있다. 남자도 사랑한다고 했다. 둘의 사랑을 지지해주기로 했다. 그러는 편이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현수의 엄마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이 선택에 확신을 가졌다. 끝까지 현수를 믿어보기로 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 그 큰 사랑을 품고 현수의 엄마는 죽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